안녕하세요. 광교호입니다. 오늘은 취득세 및 등기 비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을 사거나 이제 분양권을 사면 곧 등기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집 사는데도 되게 이제 영끌해서 사죠. 근데 또 이게 이제 취득하려면, 그러니까 등기를 하려면 또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생각을 못 하시고, 취득세라는 게 있네. 그리고 꽤 많네. 이제 이렇게 돼서 좀 놀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취득세를 좀 알아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새 아파트는 뭐 입주한다고 바로 등기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등기부를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데 그게 한두 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입주 후 한두 달 지나면 이제 건설회사에서 이제 등기하라고 이제 연락이 오죠. 그때 이제 취득세 내고 등기하시면 됩니다. 취득세는 보통 이제 취등록세라 그러는데 과거에는 이제 취득세랑 등록세가 따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번거로워서 이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뭐 취등록세라고도 하고 취득세라고도 하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구조는 일단 취득세가 이제 본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교육세, 지방 재정들을 위해서 또 지방교육세가 또 취득세의 10%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호제곱미터 초과나 상가 같은 경우는 또 0.2% 이제 농특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취득세 플러스 이제 지방교육세고요. 큰 평수나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농특세가 추가됩니다. 상가나 오피스텔은 그냥 무조건 취득세 4%고요. 거기에 이제 지방교육세가 4%에 10%니까 0.4%죠. 거기에 이제 농특세가 붙어서 무조건 4.6%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을 사시는 분들은 이거를 상당히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4.6%가 그렇게 이제 적은 돈이 아닙니다. 2억짜리만 사도 이제 920만 원이고요. 5억짜리 사면은 2,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꽤 큰 돈이죠. 그래서 오피스텔이 사실은 거래가 잘 안 되고 또 이제 가격도 잘 안 오르는 게 사실은 살 때마다 4.6%가 추가되니까 이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이 1.1% 수준이라면 오피스텔도 이제 거래도 많이 되고 가격도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법으로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바꾸자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운동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사실은 좀 상가나 오피스텔에 대해서 취득세를 좀 낮춰줄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정부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택은 가격별로 다릅니다. 6억 이하는 이제 취득세가 1%고요. 거기에 이제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하면 1.1%가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8호제곱미터 초과일 경우는 0.2%가 추가돼서 1.3%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만든 기준인데, 과거에는 6억 넘는 집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사실은 대부분 6억이 넘죠. 그래서 6억 이하는 1.1%니까 크게 부담되지는 않습니다. 6억 이래봤자, 취득세 660만 원 정도 내는 거죠. 근데 이제 6억에서 9억이 되면 1에서 3%, 이게 이제 또 가격대별로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 부담이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9억 초과하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3%입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을 사면 취등록세만 3,300만 원입니다. 오피스텔을 10억짜리를 사면요. 취등록세만 4,600만 원이죠. 그리고 요즘은 20억 넘는 주택도 많죠. 서울이나 이런 데는 수원도 좀 있고요. 그러면 이제 20억이면 보통 이제 3.3% 6,6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제 8호제곱미터 초과 이제 20억이 넘는다는 건 대개 이제 8호제곱미터 초과가 되겠죠.
그 수원 같은 경우는 서울은 뭐 8호제곱미터 이하도 20억 넘는 게 많지만은 수원에서 20억이 넘는다면은 8호제곱미터 초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3.5%가 되고요. 20억짜리면 취등록세만 7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을 사실 때는 취득세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뭐 6억 이하가 좋은데 지금 6억 이하에 그렇게 좋은 집들이 많지 않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오늘 설명드리려는 거는 이 정도는 뭐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아파트나 뭐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기를 하려면 채권을 매수해야 됩니다. 국민주택 채권을 매수를 해야지 이제 등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갑자기 이걸 국민주택 채권을 사야 되냐? 뭐 과거부터 이제 거래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등기할 때는 국민주택 채권을 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성격이냐? 이거는 사실은 준조세입니다. 세금은 아니지만 실제로 세금과 같은 준조세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이거는 그 시가 표준액에 따라 다르고 또 시도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대개 이제 5억짜리 집을 사면 뭐 1,300에서 한 1,500만 원 정도 이제 채권을 사야 됩니다. 근데 이제 국민주택 채권이라는 건 어떻게 되냐 하면 금리가 낮습니다. 현재 1.3%입니다. 그러면 일반 투자자는 안 사죠. 근데 이제 등기를 하는 사람은 정부가 이제 강제로 사야 되니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사가지고 만기 5년짜리거든요. 5년 보유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주죠. 근데 이제 이거를 뭐 예를 들어 1,300, 1,500을 들고 있으려면 부담이 되고 이자도 많지 않으니까 대개는 이제 증권사나 채권시장 가서 이제 할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할인은 시장금리, 현재 시장금리가 이제 4% 되죠. 그래서 이제 4%대로 할인을 하면은 예를 들어 한 1,500만 원어치 사면은 실제로 뭐 가면은 한 200만 원 이상을 더 싸게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채권 할인료가 사실은 이제 준조세가 되는 거고요. 정부는 이런 제도는 이제 과거에 만들어졌는데 이제 국민주택기금이라는 게 있죠. 임대주택도 지고 그다음에 뭐 보금자리론 뭐 디딤돌 뭐 이런 거 대출해주고 이제 전세자금 싸게 대출해주는 정부에서 이제 싸게 해주는 그런 대출들이 있죠. 그런 대출은 은행에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이제 해주는 건데 은행에서는 업무를 대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뭐 이렇게 부동산 등기나 이런 데 이제 강제로 채권을 금리가 낮은 채권을 사게 해서 사실은 돈을 모으는 거죠. 그리고 그 돈으로 뭐 임대주택도 짓고 이제 정책 자금, 정부가 지원하는 이제 저금리 대출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주택 청약 통장이 있죠. 이제 주택 청약 통장 같은 경우도 금리가 이제 시중금리보다 낮죠. 이제 1.8%에서 지난번에 올리고 요번에 올려서 이제 2.4%가 되는데 그래도 이제 시중금리보다 낮죠. 근데 주택 청약 통장은 금리가 낮은데 왜 들까요? 그건 이제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 통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인데 사실은 주택 청약 통장도 여러분이 이제 은행에다 예금, 적금을 하지만 그 돈은 은행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민주택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돈도 마찬가지로 뭐 임대주택이나 보금자리론, 디딤돌 뭐 이런 대출, 전세대출 이런 데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배경을 좀 알아두시고 부동산을 등기를 할 때는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야 됩니다. 이 금액이 또 꽤 됩니다. 이게 사실은 금리가 낮을 때, 그러니까 한 1년만 하더라도 이게 이제 굉장히 할인료가 얼마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시중금리가 낮으니까 이제 낮은 금리로 할인하다 보니까 액면가랑 가격이 차이가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금리가 급등하면서
그 표면 금리는 1.3%인데 시장 금리는 4%니까 채권 가격이 이제 많이 하락한 거죠. 그 하락한 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채권 할인료를 이제 부담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등기를 하려면 뭐 법무사 비용에 뭐 여러 가지 뭐 서류 작성 비용들이 좀 듭니다. 그래서 7억짜리 아파트를 등기하려면 취등록세만 1286만 원이고요. 채권 할인료가 한 또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요거는 뭐 매일 변하기 때문에 금리에 따라서 딱 정해지진 않습니다. 취등록세는 뭐 매매가가 정해지면 그 취등록세는 확정되는데 채권 할인료는 뭐 조금씩 이제 매일매일 변동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무사 등기비 뭐 또 기타 이런저런 뭐 비용 뭐 인지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또 한 1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이제 7억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등기에만 1,700만 원 정도가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억짜리를 산다면 실제로 한 4천만 원 정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취득세와 등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무사가 이제 등기할 때 법무사한테 맡기면은 취등록세랑 채권 할인료랑 법무사 비용을 다 이제 법무사한테 송금해주면 법무사가 다 처리를 하죠. 그래서 뭐 왜 이렇게 등기비가 비싸냐? 법무사가 폭리 취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법무사 비용은 한 5억짜리 기준으로 한 5, 6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은 세금, 채권 할인료, 이것도 준조세죠. 또 거기에 뭐 인지세에 부대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을 사실 때 특히 이제 고가 주택을 사실 때는 취득세와 등기 비용도 미리미리 계산해 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